최근 몇 달간 미래기술주에 투자하셨다면 아마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셨을 거예요. 뜨겁게 달아오르던 시장이 갑자기 좀 얼어붙은 듯한 분위기인데요. 특히 우리가 미래라고 부르던 기술들, 예를 들면 하늘을 나는 택시나 서비스 로봇 같은 분야의 유망주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맞아요. 기술의 발전 속도는 계속 빨라지는데 시장의 기대감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출렁일 때가 많죠. 바로 지금이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기술 자체의 가치랑 시장의 단기적인 평가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목하려는 지점이 바로 그 간극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이 하락세가 어쩌면 누군가에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숨통을 틔워줄 기술부터 LA 하늘을 날게 될 에어택시, 또 우리 식당의 인력난을 해결해줄 로봇, 그리고 컴퓨팅의 역사를 새로 쓸 강자 컴퓨터와 우주 산업까지 이 5개 기업을 통해서 기술의 최전선과 시장의 차가운 현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업들이 지금 어떤 거대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이 얼마나 독보적인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단순히 미래기술이라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용화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그 현실적인 부분을 짚어보는 게 핵심이죠. 오늘 다룰 기업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례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시작해 볼까요? AA 시대에 보이지 않는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회사, 포엣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요즘 AI 모델이 점점 더 커지면서 데이터 전송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기존의 구리선 방식으로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현상이죠. 아, 포엣은 이 문제를 전기 신호가 아닌 빛으로 해결합니다. 빛으로요? 네.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이 광학 인터포저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꽉 막힌 도로 옆에 빛의 속도로 달리는 KTX 전용 선로를 새로 깔아주는 것과 같아요. 와, 비유가 아주 그냥 확 와닿네요. 네. 전자부품하고 광학부품을 하나의 칩에 아주 작고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랑 에너지 효율을 말 그대로 퀀텀 점프시키는 기술입니다. 빛으로 데이터를 옮긴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게 다른 회사들도 하는 것 아닌가요? 포엠만의 특별한 점이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은 통합 방식에 있어요. 다른 회사들이 여러 부품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하는 방식이라면 포엣은 이걸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반도체 공정처럼 찍어내듯 만들어요. 아, 생산 방식 자체가 다르군요. 그렇죠. 덕분에 훨씬 작고 저렴하고 대량 생산에 유리하죠. 그리고 이게 그냥 연구실에만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이미 샘테크 같은 대형 반도체 회사랑 손잡고 1.6T 수신 광학 엔진 같은 상용 제품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네. 최근엔 AI 솔루션을 위해 7,500만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500만 달러가 넘는 생산 주문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와, 들어보면 AI 인프라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실제 매출까지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지난 한 달 동안 45%나 하락했다고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술의 가치랑 시장의 평가가 완전히 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바로 그 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시장은 종종 단기적인 실적이나 거시경제 지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포엣의 본격적인 제품 출하가 2026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으니 어쩌면 시장은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어지는 한 이 병목 현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고 포엣은 그 열쇠를 쥔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데이터 센터 안의 빛의 속도에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우리를 정말 하늘로 데려다줄 기술로 넘어가 보죠. 공상과학 영화의 단골 손님, 하늘을 나는 택시를 만드는 아처 에비에이션입니다. 전기 수직이 착륙 항공기, EVTOL을 개발하는 곳이죠. 네. 아처는 단순히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미래의 항공교통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있어요. 이 분야에 뛰어든 경쟁자들이 많지만 아처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수직 계열화 전력입니다. 수직 계열화요?
아, 마치 테슬라가 자동차 생산부터 충전소, 소프트웨어까지 다 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아처는 항공기 설계와 제조는 물론이고 나중에는 항공편을 예약하고 운영하는 서비스까지 직접 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심지어 남부 캘리포니아에는 자체 공항까지 소유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공항까지요. 네, 이건 단순히 항공기 제조업체를 넘어 우버의 항공 버전을 꿈꾸는 항공 운송 서비스 플랫폼이 되겠다는 야심을 보여주는 거죠. 잠시만요. 제가 본 것 중에 정말 놀라운 게 있었는데 2028년 LA 올림픽의 독점 에어택시 파트너로 선정되었다고요? 이건 그냥 기술 시연 수준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표준이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게 바로 아처가 가진 결정적인 한 방이에요. 전 세계의 눈과 귀가 LA로 쏠리는 올림픽 기간 동안 도심 상공을 누비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어떤 광고보다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렇죠. 글로벌 인지도를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미 아시아의 주요 항공사와는 최대 100대의 항공기 공급 계약도 맺었고요. 그런데 이런 야심찬 계획에는 당연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요. 모든 걸 직접 한다는 건 그만큼 비용과 리스크도 엄청나다는 뜻 아닐까요?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멈춰버릴 수도 있고요. 이게 정말 장점만 있는 전략일까요? 오,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래서 최준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겁니다. 아, 돈이 필요했군요. 네, 상용화까지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하니까요. 이런 자금 조달 소식과 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주가는 지난 한 달간 39%나 하락했죠. 하지만 아처의 전략은 리스크가 큰 만큼 성공했을 때 얻는 과실도 어마어마합니다. 미래 도심 교통의 표준을 장악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흥미롭네요. 아처의 수직 계열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잠시 후에 다룰 우주산업의 로켓랩도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죠. 이렇게 자본이 많이 드는 미래산업에서는 부품부터 완제품, 서비스까지 모든 걸 직접 하는 게 결국 승리 공식이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잠시 남겨두고 세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더 우리 생활에 가까운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예요. 바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죠. 네, 리치테크 로보틱스입니다. 호텔이나 레스토랑, 병원 같은 곳에서 사람을 대신해 일하는 서비스 로봇을 만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다주는 서빙 로봇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리치테크는 그런 마트레이디나 청소 로봇 더스티 같은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도 이제 꽤 흔해진 것 같은데 리치테크만의 비즈니스 모델에 특별한 점이 있나요? 이 회사의 가장 똑똑한 점은 서비스형 로봇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한 거예요. 서비스형 로봇, RAS라고 하죠. 네, RAS. 이게 뭐냐면 사업주들이 수천만 원짜리 로봇을 덜컥 구매하는 게 아니라 매달 일정한 구독료만 내고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아, 마치 우리가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로봇 도입의 초기 비용 부담을 확 낮춰준 거군요.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고 사람은 구하기 힘든데 로봇을 월급 주듯이 쓸 수 있다면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이겠는데요? 바로 그거죠. 비싼 자본 지출을 예측 가능한 운영 비용으로 바꿔준 거예요. 특히 구조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서비스업이나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이게 정말 강력한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형 로봇 모델이 사업주 입장에선 매력적이지만 리치테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너무 늦게 오는 것 아닌가요? 로봇 한 대 팔아서 목돈을 버는 게 아니라 구독료를 조금씩 계속 받아야 하니까요. 맞아요. 단기적인 재무제표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죠. 서비스 로봇 시장 자체가 2030년까지 1,75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한 시장이고요. 와, 리치테크는 최근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에도 편입되면서 시장의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지난 한 달간 48%나 폭락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죠? 이건 시장이 미래 기술이라는 바구니에 모든 기업을 한꺼번에 담아버리는 함정을 보여줘요. 당장 오늘 호텔 청소에 필요한 로봇과 10년 뒤에나 상용화될지 모르는 양자 컴퓨터를 거의 동일한 리스크로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아, 회사의 펀더멘털보다는 시장 전체의 공포 심리가 주가를 지배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이제 그 10년 뒤 기술의 대표주자, 컴퓨팅의 패러다임을 바꿀 양자 컴퓨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온큐인데요. 이 분야의 선두주자 중 하나죠. 네,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이라는 방식으로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핵심은
0 또는 1만 표현하는 기존 컴퓨터의 비트와 달리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큐비트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또 많이 제어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네. 아이온큐가 쓰는 이온 트랩 방식은 경쟁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초전도체 방식보다 큐비트의 안정성과 확장성 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를 빌려 쓸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일반 기업이나 연구자들이 양자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준 거잖아요. 그렇죠. 생태계를 선점하려는 전략입니다. 최근에는 기술 리더십을 더 공고히 하는 행보도 보였어요. 양자 계산의 정확도를 의미하는 충실도 분야에서 세계 기록을 가진 영국 기업을 인수했거든요. 아, 인수를 했군요. 네, 이 큐비트 게이트 충실도 99.99%를 달성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99.99%, 거의 100%에 가까우니 대단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인가요? 이 99.99%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99.9%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 그래요? 네, 1000번 계산할 때 한 번 틀리는 것과 10,000번 계산할 때 한 번 틀리는 것의 차이죠. 양자 컴퓨터가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발견 같은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바로 이 오류율을 기하급수적으로 줄이는 게 핵심인데 아이온큐가 그 중요한 문턱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기술적 진보가 엄청나네요. 실적도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222%나 늘어난 3,990만 달러를 기록했고 지난 10월에는 2조 원 규모의 증자로 35억 달러의 현금을 확보해서 공격적인 확장을 위한 실탄도 두둑이 챙겼고요. 그런데 또 이런 성과와는 반대로 주가나 지난 한 달간 44%나 빠졌어요. 이건 정말 패러독스 아닌가요? 양자 컴퓨팅이야말로 장기적인 비전과 단기적인 시장 심리가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야이기 때문일 거예요. 아직은 직접적인 수익보다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로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구를 넘어 우주로 가보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로켓랩입니다. 스페이스X의 대항마로도 불리는데 소형 발사체 일렉트론 로켓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회사라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로켓랩을 단순히 작은 스페이스X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이 회사의 진짜 강점은 아처 에비에이션처럼 수직 통합에 있습니다. 로켓 발사 서비스는 물론이고 로켓 엔진부터 인공위성 본체, 위성에 들어가는 부품까지 직접 다 만들어요. 우주산업의 A부터 Z까지 거의 모든 가치사슬을 아우르고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지금 우주산업은 통신, 지구관측, 국방 이런 다양한 목적의 인공위성을 수백, 수천 개씩 쏘아올려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위성 군집 시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시대에는 로켓 따로, 위성 따로 주문하는 것보다 로켓랩처럼 위성 제작부터 발사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회사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고객 입장에선 훨씬 편하고 효율적이니까요. 아까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오네요. 아처와 로켓랩의 사례를 보면 이런 고위험, 고비용 산업에서는 결국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수직 통합 모델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력이 이미 성과로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만 12건이 넘는 새로운 일렉트론 로켓 발사 계약을 따냈고 2026년 1분기에는 더 큰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중형 발사체, 뉴트론 로켓 발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적도 3분기 매출이 1억 5,52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익률도 개선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30%나 하락했죠? 오늘 다룬 5개 기업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은 패턴을 보이네요. 펀더멘털은 좋아지거나 최소한 비전을 향해 순항 중인데 시장의 평가는 정반대예요. 로켓랩의 사례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미래성장 산업의 리더 기업이 어떻게 시장의 단기적인 평가와 괴리를 보일 수 있는지를요. 회사의 사업은 문제없이 잘 굴러가고 있지만 시장 전체의 위험 회피 심리가 그 가치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 5개의 기업을 통해 미래 기술의 현주소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AI 인프라, 도심항공, 서비스 로봇, 양자 컴퓨터, 그리고 우주산업까지 모두 세상을 바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분야들이죠. 공통점은 이 기업들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뚜렷한 기술적 해저를 파고 상업화를 향해 착실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지난 한 달간 이들에게 혹독한 평가를 내렸고요. 결국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과 기술의 장기적인 비전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정답을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술 혁신의 여정에는 필연적으로 이런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따른다는 걸, 그리고 그 간극에 기회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이 간극 속에서 무엇을 보시나요? 혁신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거대한 기회의 신호일까요? 어쩌면 진짜 미래를 보는 눈은 모두가 환호할 때가 아니라 모두가 두려워할 때 빛을 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